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도 경기초등 최종 합격자 전문 상담교사입니다. 저는 크게 첫 번째로 저의 성적과 두 번째로 공부 성향 및 추천 학습법, 세 번째로는 시기별 교육학이나 전공의 공부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법과 2차 공부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점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실제 실전 모의고사에서 60점에서 70점 정도 사이에 점수를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점수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점수는 57점으로 실제 모의고사보다는 다소 낮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수치를 보여드리면서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모고 점수는 모고 점수일 뿐 자만하거나 위축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모고 점수와 실제 점수가 다른 분들이 많으셨고, 오히려 모고 점수에서 30-40점대를 맞은 분들도 실제 점수에서 50점, 60점대를 맞아서 고득점으로 합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위축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관리반 시험이나 모고 시험을 대비하는 것의 효과는 바로 선생님들이 임용 공부를 하시면서 자신의 공부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임용 공부에서 발생되는 많은 불안이나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모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교재의 다양한 구석구석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최대한 교재를 꼼꼼히 공부하는 학습 방법이 실제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실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준영 교수님이 제공해 주시는 각각의 시험에 대비하시면서 공부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의 공부 성향과 그에 따른 추천 학습 방법을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총 3가지의 공부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독한 장의존형. 그래서 혼자는 절대 공부할 수 없었고 주변에서 저를 도와주거나 지지자나 조언자가 필요한 공부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되게 높은 강박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강박과 불안은 되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향 과정에서 많은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생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벼락치기 공부 스타일을 가졌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실제로 학부 시험을 준비했을 때에도 길게는 2주, 짧게는 1주, 정말 짧게는 당일에 걸쳐서 공부를 준비하고 바로 시험에 들어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러한 공부 스타일이 장기간 준비 기간이 필요한 임용 시험에서는 되게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불안해지기 쉽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공부 성향에 따른 추천 학습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독한 장의존형의 성격의 선생님이 계시다면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저는 최대한 이런 유형의 선생님들은 직강을 다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직강에 다니면 어느 정도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강의는 밀리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실제 다른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과 같이 소통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동기유발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종 스터디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하루의 일과의 모든 공부는 스터디와 같이 병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 아침 기상부터 시작해서 끝에 점심시간에 착석하는 스터디도 진행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녁 시간에도 전화 스터디를 인출로 끝마치면서 저의 하루의 일과가 스터디와 함께 시작해서 스터디와 함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준영 교수님은 타 교수님에 비해서 되게 많은 시험과 모의고사를 준비해 주시는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교수님이 제공해 주시는 시험이나 모의고사 등을 최대한 포기하지 않고 직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와 같은 스타일은 외부에서 동기유발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물론 직면을 하는 것이 어렵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피하게 되면 오히려 그 피했다는 사실에 집착하게 되어서 그게 되게 끝나지 않는 미해결 과제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결과가 좋지 않거나 당장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도 시험에 응시해 보시고 그 결과를 직접적으로 받아보는 과정이 오히려 내가 한 가지를 해냈다, 한 가지는 직면을 끝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선생님들의 공부 과정에 있어서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높은 강박 성향과 불안에 대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학습 방법입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임용시험의 성격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장기간의 시험을 준비해 본 적이 없는 학부 출신의 임고생이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런 장기간 시험의 성격을 정말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벼락치기식의 공부 방법을 선호를 했어서 이렇게 계속 상반기부터 암기를 해야 되는 것도 이해를 못했고, 그리고 뭔가 그 전에 시험은 제가 어느 정도 통제감이나 조절감을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임용시험의 성격상 되게 방대한 범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제감이나 조절감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의 임고 생활을 병행하면서 이해했던 임용시험의 성격은 바로 끝없는 미해결 과제를 안고 가는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느끼셨을 때 자기가 좀 부족한 것이 많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러한 자기의 미해결 과제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볼 수 있는 시선과 시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에 의의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부족한 점을 알 수 있을 만큼 되게 긴 시간에 걸쳐서 자신의 공부 스타일이나 인고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는 전년도 합격자의 합격 수기를 많이 보는 편이었어요. 특히 그 전년도 합격자 선생님들이 되게 자세하게 합격 수기를 써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선생님은 뭐 이 시기에 관리반 시험이나 모의고사 점수에서 몇 점을 받으셨는지 제 점수랑 비교하기도 하고 각각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 합격자 선생님들의 합격 수기를 보면서 제 공부 방향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됨으로써 조금 불안이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행복회로 돌리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강박이나 불안이 높으신 분들은 되게 파국화라고 하죠. 되게 안 좋은 결과를 지나치게 과장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실 그 고민의 끝이 없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이고 행복한 방향으로 자신에 대해서 상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인고 생활을 하면서 제가 교사가 되고 싶은 것도 상상해 보고요. 실제로 합격 수기를 쓰는 상상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합격자 사례 발표를 하는 상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어떤 방법을 얘기 드려야 될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히려 그걸 제 자신한테 또 적용해 보면서 제 공부에 대한 되게 평가나 생각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제 교수님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실제로 하반기에 불안이 갑자기 엄청 올라오는 시즌이 있었는데 이때 교수님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러한 고민들을 털어놓고 되게 공감받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벼락치기 공부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벼락치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특성이 되게 사실 그 공부 계획이나 스케줄을 제대로 짜지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시간을 짧게만 활용해서 그냥 단타로 치고 빠지기 식의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학부 시험이나 간단한 자격증 시험에서는 먹히는 방법인데 사실 이렇게 분량이 방대한 임용 시험에서는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매일의 시험화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인출 스터디를
짝꿍 선생님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1월 달부터 마지막 시험 전날까지 저희는 계속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인출 스터디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일매일의 시험화는 결코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짝스터디 선생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공부를 소홀히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혹시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어렵다, 아니면 인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짝스터디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매일의 시험화를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한 주 한 주 분량을 5일에 걸쳐서 누적 복습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분량을 5일치로 나눈 다음에 월요일 날 분량의 공부를 인출해오면 그 다음에는 월요일에서 화요일,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을 해서 한 주에 공부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앞에 분량을 최소 5번 이상은 복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전주 분량에 해당 요일에 맞춰서 다시 한번 누적 복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반기부터 저는 이렇게 인출을 했던 것이 제 공부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성평가로 다시 한번 그 한 주의 공부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실제로 직강생의 경우에는 아침에 와서 형성평가를 풀게 되는데, 이때 최대한 책을 보지 않고 자기가 기억해내는 선에서 그 형성평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치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하고 제가 자신 있는 과목에 있어서는 형성평가를 푸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 답을 맞추는 것도 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되게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데,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거나 조금 준비가 덜 된 주에는 되게 형성평가하는 시간이 되게 지루하고 조금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되게 한 주의 공부를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형성평가를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자신만의 공부 방법이나 스케줄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느꼈을 때 임용시험은 되게 초인지 능력을 되게 많이 발휘해야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월별, 특히 분기별의 공부 방법을 계획적으로 짜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이때 되게 전문 상담교사 유튜브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주피터 선생님의 공부 스케줄을 참고해서 그 선생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이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기별 전공이나 교육학의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학은 사실 제가 21년도 대비 공부를 목표로 한번 공부를 대차게 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년도에 교육학이나 전공의 그 패키지 강의를 이미 수강은 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학을 공부할 때는 1, 2월에는 교육학 단권화를 마쳤고, 왜냐면 그 전년도부터 계속 진행했는데 완성시켜서 1, 2월에 걸쳐서까지 단권화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을 테니까 강의를 밀리지 않고 듣는 것을 목표로 했고, 그 다음에 3월에서 8월까지 저는 교육학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이유에는 관리반이 되게 큰 이유였었는데, 저는 되게 관리반에 집착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관리반 시험을 목표로 삼으되 절대 맹목적인 목적으로 삼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단순히 관리반에 합격해서 관리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임용에 합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임용에 그래도 안전한 점수로 2차를 넉넉히 준비하시려면 최대한 1차에서 고득점을 따야 하기 때문에 그 고득점에 있어서는 교육학도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은 꼭 상반기부터 교육학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8월 말쯤에 되게 멘탈이 흔들렸었어요. 제가 교육학 암기가 하나도 되지 않고 있었고, 그게 되게 크게 불안으로 다가와서 한 주 동안 되게 멘붕의 줄을 겪다가 9월부터 인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은 2주 단위로 총 5과목만 봤습니다. 그 교육학에서는 자주 나오는 과목들이 있는데 솔직히 최대한 많은 과목을 모두 보는 것이 좋지만 저는 시간이 얼마 없어서 교육행정, 교육심리, 교육평가, 교육과정, 교사학습 이 5과목만 회독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머리에 든 것은 없었지만 최대한 김영 교수님의 모의고사를 피하지 않고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아까 전공에서 제공되는 시험들도 직면하셔야 하는 만큼 이때도 제가 이 김영 교수님의 모의고사를 피하지 않고 매주 직면하고 그 해당 문제에서 나온 유형이나 내용들을 암기를 했던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11월에는 인출 스터디를 그대로 유지했고 이때는 단지 1주 단위로 5과목을 돌렸다는 것 외에는 다른 스터디 시간대랑 동일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되는 거는 행복한 교육 자료를 다시 정독했어요. 김영 교수님은 실제로 3월부터 계속 행복한 교육의 자료를 나눠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좋았던 게 저는 이게 되게 오픈형 시험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 연도 시험이 되게 현장에서 적용되고 현장에서 일해보았던 사람들이 조금 유리하게 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행복한 교육의 자료를 보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있고 실제 어떤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정독할 수 있었어서 이러한 방법이 오픈형 대비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전공인데 사실 전공 공부는 더 많이 했지만 방법은 오히려 간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1, 2월에는 라이브 강의를 수강했고 그 강의가 끝나자마자 학원에서 짜주신 스터디 분들과 함께 줌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 2월부터는 제 짝꿍 선생님과 만나서 주 3회 전화 스터디를 시작했는데 관리반 시험 2주 전부터는 매일매일 하기 시작해서 이거는 시험 전날까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서 6월은 기출분석 강의가 개강돼요. 이때 하셔야 될 게 이 기출분석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조금 그 해당 개념이나 이론을 설명하는 특이한 문구들이 있어요.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문장들이나 아니면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문장들을 개론서에 그 문장을 적어두시면서 단권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법을 해서 좋았던 것은 그 하반기에 실시되는 실전 모고나 문제풀이 강의에서 되게 생소한 표현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게 다 기출에서 다뤘던 부분이거든요. 아니면 기출에서 다뤘어도 약간 이준영 교수님이 추가 자료로 주시는 프린터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완전 옛날 문제 특정 일부 지문이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서 오히려 되게 하반기 공부에 대비해서도 이러한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월에는 전국모고 대비가 있었는데 이때 하루에 2과목씩 보는 스터디를 돌렸었어요. 저희 스터디에서는. 근데 이게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범위가 많았지만 그리고 실제로 다 보진 못했지만 이때 미리 먼저 되게 방대한 양을 계속 회독하는 연습을 미리 한번 해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하반기 정말 10월, 11월에는 되게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과목을 보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11월에 필요한 이 공부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올해 만약에 전국모고가 실시된다면 최대한 그 전국모고의 스케줄에 맞춰서 한번 최대한 많은 과목을 보시는 연습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순진기 암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7, 8월에는 문제풀이반을 개강이 되어서 그 주차에 맞게 공부를 복습을 했고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기본 개론서나 문제풀이, 기출공부를 모두 병행을 했었고 이 스케줄은 이 전문상담교사 주피터 선생님 채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손진기 암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3월에서 6월은 그냥 손진기에 뚫려져 있는 빈칸만 외웠다 하면 이때는 제가 추가로 화이트로 빈칸을 만들어서 최대한 문장의 형태로 그리고 전체적인 특징들을 최대한 외우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단권화도 이 손진기에 따로 했는데 그 해당 장애나 유형마다
책에만 적혀 있는 원인이나 해결 방법, 치료 방법 같은 것들을 이 손진기에 같이 적어두면 실제로 손진기를 암기하실 때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월에서 11월까지도 거의 7, 8월 공부 방법이랑 비슷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멘탈 관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인고 생활을 하는 제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문장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 이게 되게 게테가 말한 명언인데 이게 되게 이 중간중간에 저희가 슬럼프를 겪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슬럼프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볼 때 이 슬럼프를 겪고 있는 거는 내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이고 그만큼 공부했기 때문이고 스스로 자기를 되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슬럼프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졌을 때 이 문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그만큼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것의 이유는 바로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멘탈 관리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과 거의 비슷한데 저는 세 번째, 이 모든 시간과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 갔을 때 상담교사로서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희가 마주하는 학생들도 많은 시험이나 공부에 의해서 힘든 일을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1년 동안 무엇인가를 위해 죽을 듯이 노력해보고 이런 경험 자체가 되게 그 개인에 있어서는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선생님들이 겪으신 고통이나 불안, 그 두려움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후에 만나게 될 내담자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히려 되게 상담교사로서의 제가 자원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임용 생활을 생각하게 되어서 저는 되게 뜻깊은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실제로 시험 2주 전에 되게 엄청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불안이 막 올라왔었고 공부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최대한 근데 약을 먹고 되게 괜찮아졌어요. 이후에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최대한 선생님들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차 공부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시험도 그렇고 제가 느꼈을 때는 되게 2차의 변별이 되게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되게 경기 면접에 한정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시험을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첫째로 선생님들이 2차 공부를 하실 때 최대한 나만의 교육 방안 그리고 나만의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을 많이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에 구상형 3문제 모두 그 해당 지문과 관련해서 교육 방안을 묻는 문제들이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뭔가 평가위원의 시선을 잡을 수 있는 답안 그리고 이제 내가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방안은 스스로 만드시는 것들이 많이 활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대한 교과 연계의 방안을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스터디는 최대한 이 방향에 따라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1월에 진행한 번개 스터디를 몇몇 개를 해보니까 되게 교과 연계를 생각보다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면접책에 나와 있는 모범 답안을 외우거나 비교과 교사로서 할 수 없는 방안 같은데 그걸 답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지문에서 교과 연계라고 굳이 언급되지 않아도 최대한 교과를 연계해서 상담교사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대답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 현직교사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최대한 교과 연계 방안을 하나라도 놓치면 그걸 되게 지적을 많이 받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현직교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도 최대한 교과를 연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교과 스터디나 전공 스터디 등 최대한 다양한 스터디 구성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거는 비교과 스터디에서는 보건 선생님 2분, 사소 선생님 1분, 그리고 상담 중등 선생님 1분, 그래서 총 5명의 스터디를 했었고,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하면 최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약간 전공 초점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추가를 해서 전공 스터디를 또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되게 전공과 관련된 초점 있는 공부도 할 수 있는 방면에 비교과 선생님들의 다양한 시각을 얻을 수 있는 스터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현직 교사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나는 뭐 현장에서 알고 있는 현직 교사가 없는데 어떡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1차 시험이 끝나고 그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에 실제로 피드백 이벤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실제로 면접책과 관련해서도 그 면접책을 작성하신 분들이 진행하는 피드백도 있고 상담교사분들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인스타나 카페 같은 데서 찾아보시고 그때그때 바로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임용이라는 힘든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선생님들을 최대한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시험도 사실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겪어봤고 작년에 시험까지 겪어봄으로써 제가 느낀 거는 최대한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정말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21년도 데뷔 때 만나뵀던 스터디 선생님들이 저는 하반기에 포기를 했었지만 그 선생님들이 다 붙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포기만 하지 말라는 게 되게 조금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닌가? 긍정적인 거 아닌가? 제가 인고생이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포기하지 않은 분들은 마지막까지 결국에는 최종 합격까지 이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최대한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